자, 반갑습니다. 흑우입니다. 최근 정말 유학판에 무시무시한 뉴스들이 연이어 나오고 있죠. 미국 유학생 칼바람, 수백 명이 돌연 비자가 취소됐다. 정말 이게 뭔 일이래? 라고 생각질 수가 있는데, 최근에 한국인 교수의 되게 안타까운 소식까지 이어졌습니다. 휴스턴에서 재직하시던 한국인 조 교수가 갑자기 비자가 잘려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됐다. 이게 어떤 일인가 싶어서 한번 살펴봤더니, 휴스턴에서 일하시는 닥터 존, 수학부서에서 가르치고 있다고 해요. 그런 분이 갑자기 비자가 취소돼서 돌아오셨다고 합니다. 커뮤니티에서도 미국에서도 난리가 났어요. 베스트 댓글들을 한번 살펴보면 전 교수님 정말 훌륭하신 분이었는데, 또 휴스턴이 얼마나 즐겁고 자신의 자녀들이 휴스턴에서 친구들을 많이 만들고 있는 모습을 보면 정말 행복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렇게 미국에서 갑자기 떠나시다니 정말 슬픕니다, 이런 댓글들이 이어졌죠. 그런데 정말 충격적이게도 최근에 미국 전역에서 한국인들의 명문대 유학생, 대학원생들이 엄청나게 많이 겪고 있는 일이라고 해요. 바로 이틀 전의 뉴스입니다. 워싱턴 포스트에서 전했는데, 비자가 취소되어 있는 사람들이 어떤 문제가 있었냐, 범죄 이력 아니면 친팔레스타인 시위 이력 하나도 없었다고 하고요. 한국인뿐만 아니라 유학생, 학자들이 무려 몇천 명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이후에 갑자기 이렇게 비자가 취소되고 나라에서 쫓겨났다. 외국에 있어서 외국인의 신분으로 체류한다는 게 어려운 점들이 있나 봐요. 공부를 정말 잘해서 뭐 아이비리그 이런 데 들어가거나, 또 능력이 굉장히 출중하셔서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이런 회사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또 심지어 집에 돈이 엄청나게 많아도 미국의 정부 당국의 말 한마디면 미국에서 추방당하고 본국으로 들어가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유학생들이 신분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벌벌 많이 떨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죠. 영주권이나 시민권이 없는 미국 유학생들은 80% 가까이가 결국 미국에 정착하지 못하고 한국으로 돌아온다. 한 10년 전, 20년 전만 하더라도 미국은 2세대, 3세대가 아니라 1세대 이민자가 진짜 말도 안 되는, 전 세계에 큰 기여를 하는 기업을 세우고 또 수많은 고용을 창출하고 그런 사회가 미국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야, 이런 희망과 믿음이 무너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고 있을까요? 사실 미국에서 고등학교나 대학교에 유학을 갈 때는 학생 비자, F1 비자를 받기가 굉장히 쉽다고 해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취업할 때 직후라고 합니다. OPT라는 게 있다고 해요. 옵셔널 프랙티컬 트레이닝. 대학교에서 졸업하고 1년에서 약 3년 동안은 잠깐 미국에서 일해볼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진다고 합니다. 문과 졸업생들은 약 1년, 또 이공계, 스템 계열 학생들은 이게 한 3년 정도 주어진다고 해요. 이때까지는 미국에 있는 기업도 OPT 학생들을 채용을 하면 보험 혜택도 주고 세금도 약간 감면을 해줘서 외국인이라고 차별을 하지 않고 두 팔 벌려 약간 채용을 해주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함정이 있죠. OPT는 약 1년에서 3년 정도로 굉장히 짧은 비자에 불과하고요. 실제로 더 오래 있을 수 있으려면은 H1B 약 6년의 취업 비자를 따야 하는데, 이걸 따기가 정말 쉽지가 않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H1B 비자는 완전 운빨 게임인데, 떨어지면 완전히 답도 없다고 합니다. 공부를 잘하거나 좋은 학교를 나왔거나 아니면 뭐 구글, 골드만삭스에 다니는 재원이거나 해도 완전히 로또 뽑기와 다름이 없어서 그 어떤 유리한 이점도 없다고 해요. 요즘에 인도인들이 그렇게나 많이 몰려서 H1 비자를 뽑는 확률이 약 18%로 떨어졌다고 하는데, 한 번에서 혹은 세 번의 기회 동안 못 붙으면 그냥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고 합니다. 이게 참 유학생들이 어려운 게, 이게 철저히 운에 의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H1B 비자를 받기 이전에는 일터에서 을지를 당하기가 일쑤라고 해요. 실제로도 증언들을 제가 인터넷에서 살펴보니까 월급도 다른 외국인, 내국인 지원자들보다 적게, 또 일도 눈치를 보느라 훨씬 더 많이 하는 그런 약간 안타까운 처지에 놓여 있다고 합니다. 직장 입장에서도 할 말은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H1 비자를 이른바 스폰서 해준다고 하잖아요. 신청을 하고 로터리라는 게 정말 한 거의 6개월간의 과정이라고 합니다. 신청비도 있고 변호사 비용도 있기 때문에 거의 한 900만원 돈에서 한 1,400만원 돈을 이 지원자를 위해서 써줘야 돼. 야, 사실 어디 땅 파서 100원도 나오는 세상도 아니고, 그래도 좀 내국인을 먼저 뽑고 싶겠죠. 그래도 상황이 한 3, 4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꽤 달랐대요. 특히 스템 계열, 컴퓨터 사이언스, 데이터 사이언스 이런 분야는 굉장히 내국인으로만 채우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구글 이런 회사에서는 OPT 신분이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많이 뽑아줬다. 구글 같은 엄청나게 외국인들을 많이 뽑는 회사들은 사내 법무팀까지 있어서 비자 문제만 단독으로 이거 처리해주는 그런 팀까지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다들 잘 아시죠? 요즘 개발자들도 AI 물결에 밀려서 요즘 취직이 좀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요즘에 진짜로 희귀 전공자, 아니면 희귀 언어 부사자, 아니면 되게 고급 알고리즘 개발자가 아니라면 요즘에는 취직도 되게 어렵다고 합니다. 특히 외국인 신분이라고 하면요. 2010년대만 하더라도 H1B 비자 딱 한 번 신청해서 성공할 확률이 50%였다고 하고요. 2020년 코로나를 기점으로 확 낮아져서 20%, 2025년 올해에는 거의 18% 안 되는 한 16%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진짜 인생은 타이밍이다, 그죠? 심지어는 2008년, 9년 이럴 때 경기가 침체가 돼서 해외로 유학을 많이 못 가던 때에는 쿼터를 다 못 채우는 새가 있어서 H1 비자 신청만 하면 받았던 그런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 H1B 비자를 받으면 이제 외국인 유학생들, 그러면 이제 좀 인생이 편 거냐? 그렇다고 합니다. 평균적으로 H1B 비자를 취득한 사람이 6년간의 구직 활동을 좀 보장을 받고
봤고요. 그 이후로 영주권 최종 승인까지 가는 비율을 한번 산정해 봤더니 거의 대부분 8, 90%가 최종적으로 영주권까지 딴다고 합니다. 사실 제가 앞서 말한 휴스턴 대학에 재직 중인 교수님의 비자 관련해서 한 가지 이야기를 빼놓고 이야기했는데요. 사실은 미국에서도 역시 교수님들은 약간 신분을 좀 더 다르게 취급한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입증이 된 산업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국보급 인재이기 때문이어서 그런지 비자에서 쿼터를 적용받지 않는다고 해요. 그런데 그렇다 보니까 갑자기 H1B 비자가 취소가 당한 게 진짜 약간 당사자 입장에서는 억울하고 좀 힘든 부분일 것 같습니다. 사실 국무부는 이렇게 유학생들 아니면 취준생들을 비자를 취소시켜도 그냥 아무런 이야기를 안 해. 이런 일들이 최근 학생 비자 대량 취소, 트럼프 행정부가 요즘에 이렇게 빗장을 닫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보니까 여전히 의견이 분분하긴 하지만 트럼프가 H1B 비자를 늘려서 전 세계의 똑똑한 이민자들 더 받으려고 한다? 혹은 아니다, 트럼프 일기 말은 그렇게 해도 오히려 모든 이민 정책들을 강화했다, 그래서 아직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까지 돌아가는 상황으로 봤을 땐 조금씩 아메리칸 드림 아니면 이민 이런 것들을 조금씩 막는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